있다. 수식어구 파트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어서 그다지 중요한 파트는 아닌데 이쪽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수식어 파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수식어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다. 형용사는 뭘 수식해주냐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형용사다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부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 자체가 영어로는 어디 버브거든. 어디 버브. 어디가 무슨 뜻이냐면 적도로 to의 의미를 갖고 있고 어디로라는 뜻이고, 버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동사니까 동사 쪽으로 가는 게 부사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는 뭘 수식하는 거냐면 동사를 수식하는 걸 부사라고 불러준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사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낼 때 그 당시에 이제 문법학자들이 실수를 한 거지. 너무나 간단하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그 뒤에 초창기, 우리가 동사의 종류편을 다시 넘어가 보면 초창기 문법학자들의 생각은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걸 첫 번째 전부 다 뭐라고 생각했다고, 이걸 목적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단순한 구조로 주어 동사 명사를 놔두고 주어나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로 쓰이는 건 둘 다 명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 이제 동사밖에 없으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품사를 뭐라 불렀다? 부사라고 불렀다 이 말이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동사만 수식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수식을 받냐면 형용사도 수식을 받고 부사도 수식을 받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도 수식을 받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아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각자 품사의 이름으로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지. 왜냐면 영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품사가 적어야 돼. 우리 국어가 9품사고 영어가 8품사이기 때문에 영어가 더욱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언어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만약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품사를 만들어내고 부사를 수식하는 품사를 만들어내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품사를 만들어내버리면 품사 숫자가 9, 10, 11 몇 개가 돼버려? 11개 품사가 돼버려. 그러면 이게 비논리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다가 뭘 써주겠다는 거야? 그냥 부사편에 다 집어넣어버리자.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도 부사고 부사를 수식하는 것도 부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도 부사라고 해버리자 라고 해서 합의를 봐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부사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수식할 수 있는 상태로 돼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더 개판으로 만들어버려. 예외적으로는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도 있더라 말이야. 예외적으로는. 그래서 부사는 이것저것 다 수식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사는 문장의 종류 내에서 문장 안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주요한 품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따라서 부사는 뭐가 없다. 그냥 다 수식해줄 수 있는 것이지 용법 자체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사편에서는 얘네들 또 부사라고 하는 품사가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인 품사야. 이것저것 다 수식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사편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영어 문법 문제에서 낸다 하더라도 용법 따위는 나오지는 않고 뭐가 나오냐? 그냥 단순한 게 나와. 부사의 생김새. 그지? 그러니까 부사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부사의 모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 부사가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사의 위치 따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거나, 아니면 세 번째 부사끼리의 비교, 비슷하게 생긴 부사끼리의 비교 이런 것들만 시험에 내지 부사의 용법 따위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형용사는 고귀하잖아. 뭔만 수식해? 명사만 수식해. 따라서 형용사는 뭐가 있다는 것이야? 용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 편에서는 용법을 내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듯이 형용사의 용법에는 뭐가 있다고 배웠어? 서술적, 한정적 용법과 무슨 용법? 서술적 용법이 있더라. 이렇게 배웠었지. 그래서 형용사 쪽에서는 항상 그래서 용법이 나오는 거야. 무슨 용법과 무슨 용법이 있다? 한정적인 용법과 서술적인 용법이 있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야. 어디 편에서는? 형용사 편에서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 이유를, 형식을 알겠지? 형용사는 뭔만 수식하니까, 명사만 수식하니까 정확히 용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형용사도 용법이 시험에 나오고, 부사는 이것저것 다 수식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뭐가 시험에 나온다? 어떻게 생긴 게 부사냐? 두 번째, 어디 위치해야 되는 것이냐? 세 번째, 부사의 비교. 부사끼리 어떤 경우에 이 부사 쓰고 어떤 경우에 이 부사 쓰느냐? 이런 것들만 시험에 나오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야. 형용사의 용법 중에서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은 자주 이야기해줬지? 대표적인 게 a black cat. 이게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가 되고, a cat is black. 이게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야. 같은 블랙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첫 번째는 자기가 수식하는 명사 앞에 위치해서 명사를 바로 한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정적 용법이고,
두 번째에서는 자기가 수식하는 명사랑 떨어져서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슨 용법이다? 서술적인 용법이다. 그래서 일단은 한정적인 용법이나 서술적 용법으로 다 쓸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영어의 형용사의 특징이고,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한정적 용법만 가능한 형용사가 있고, 어떤 형용사는 서술적 용법만 가능한 형용사가 있더라. 이것까지도 시험에 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근데 이것까지 다 외우라고 하면은 너무나 이것은 큰일이다. 이건 너무너무 자세히 시험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쪽 부분에서 모든 시험지를 다 뒤져봐도 일치하는 것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동일성을 가진 것들끼리만 시험에 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정적 용법만 가능한 형용사들은 공통적으로 물질명사 플러스 en 내지는 그냥 en으로 끝나는 형용사들, 얘네들이 전부 다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더라 라는 이야기야. 뭘로 끝나는 것들? en으로 끝나는 것들. 대표적으로 나무로 된, 영어로 뭐라고 그래 그걸? 우든, 금으로 된, 골든, 술 취한, 드렁큰, 이런 식의 내용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en으로 끝나고 있다. 이렇게 끝에 어미가 en으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무슨 용법만 가능하더라? 한정적 용법만 가능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으로만 쓸 수 있는 형용사들은 전부 다 뭐냐면 A자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더라 이 말이야. A자로 시작하는 형용사들.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영어로 뭐가 있어? alive, 잠든, asleep, 깨어있는, awake, 두려워하는, afraid, 외로운, alone, 이런 식의 형용사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많이 있겠지?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A자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은 전부 다 무슨 용법만 가능하다? 서술적 용법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렇게 자세한 시험 문제 출제가 수능에 된 적이 있느냐? 있어. 근데 수능에서는 뭐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냐면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 90년대 수능에서. 그때는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단순화시켜버리면 He is an alone man 이란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냐면 A자로 시작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서 명사를 한정하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로는 쓸 수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있었다고. 토익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나와. 토익에서는. 선생님도 기억나는 토익 문제는 This desk is wooden. 이 책상은 나무로 된 것입니다. 이 문장이 잘못된 문장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 He is drunken. 그는 술 취했어요. 이 문장도 잘못된 문장으로 토익에서는 나온 적은 있었다 이 말이야. 왜냐면 en으로 끝나는 형용사들이기 때문에 무슨 용법만 가능하다? 한정적 용법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로 쓸 수는 없고 어떻게 쓰인다? 문장의 명사 앞에 나와서 명사를 바로 한정해주는 용법으로만 써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해놓고 더욱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어느 부분이라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돼.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경우들, 이것만 제대로 외워놓으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선생님한테 가끔씩 질문하러 온 아이들 보면 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냐면 형용사라고 해서 한정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와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의 의미가 다 똑같은 건 아니야. 한정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와 서술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의 의미를 정확히 암기를 해놔야 되는 형용사들도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은 외워야지.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238페이지에 보면 용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들. 이건 독해를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특히 첫 번째 봐봐. late가 나와 있지. late가 앞에 나왔어. 누구 앞에? 명사 앞에 나왔어. 그땐 더자를 갖다 붙여줘야 돼. 그래서 the late Mr. Brown 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그럼 이때 late가 뭘로 쓰인 것이야?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로 쓰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고, 이때는 돌아가신 작고하신이란 뜻이야. 그래서 고 브라운 씨께서는 was a good teacher. 훌륭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late를 사람 앞에 붙여버리면 살아있는 멀뚱한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야. 알았지? 네. 깨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 was late for the class에서 이때 late는 뭘로 쓰였어? 명사랑 떨어져서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로 쓰인 것이다. 무슨 뜻이야? 늦은 이라는 뜻이야. 나는 수업에 늦었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present 나왔지. What is your present address? 너 현재 주소가 어디냐? 라는 뜻이야. 이때 present는 address라고 하는 명사 앞에 나와서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용법으로 쓰였다? 한정적 용법으로 쓰였다. 그래서 현재의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인다는 이야기지. 근데 그 밑에 보면 all the students were present. 모든 학생이 참석했습니다. 무슨 용법이야? 서술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무슨 뜻이다? 참석한 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더라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어? 응.
그 다음에 right가 나왔지. raise your right hand. 너의 오른쪽 손을 들어라 라는 뜻이야. right가 한전초용법으로 썼을 때 무슨 뜻이라고? 오른쪽을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고, 그 밑에 봤더니 you are right. 당신이 옳습니다. 이때는 right가 무슨 용법이야? 서술조용법으로 썼을 때는 올바른 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다는 것이야. 이해됐지?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주 보는 게 누가 있어? certain이지. certain. certain이 명사표 위치하면 무슨 뜻이야? 한전초용법일 때 어떤 이라는 뜻이고, it is certain 이라고 써져 있으면은 이때는 무슨 용법이지? 서술조용법이지. 이때는 무슨 뜻이야? 확실합니다 라는 뜻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형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한전적인 용법으로 쓰였을 때와 서술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은 독해할 때 이것마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잘하고 있는 중일 거야. 해석할 때 보면 잘하고 있는 중일 건데, 의외로 선생님이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가면, 이제 여기 이제 고3 재수생들도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갔을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들이 생겨. 첫 번째, 평상시보다 시험을 잘 봐버린 애들. 두 번째, 평상시보다 졸라 못 봐버린 애들. 그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장에 가게 되면 초능력이 생겨. 초능력이. 예? 진짜로 초능력이 생겨. 집중력이 향상이 돼. 진짜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수능 당일날 가봐. 집중력이 확 향상이 되는데, 공부를 대충 하는 아이들은 평상시에 의심하지 않았던 걸 의심하게 돼버려. 집중력이 갑자기 향상돼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평상시보다 점수가 떨어져 버려. 근데 평상시 공부할 때 집중력 있게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잘 정리했던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시험장 가게 되면은 평상시 몰랐던 것도 갑자기 생각나기도 해.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을 잘 보게 돼. 선생님이 후자였거든, 내가. 나는 평상시 모의고사보다 실제 시험에서 엄청나게 점수가 많이 올라왔어. 항상 그랬어, 항상. 그러니까 본 게임이 굉장히 강하고, 선생님 고등학교 친구들이 나를 뭐라 부르냐면 공부 잘하는 놈이라고 안 불러. 시험 잘 본 놈이라 불러.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내가 왜 그러는 소문이 들어왔겠어? 애들이 뭐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 왜 가르쳐줘?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가르쳐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병신짓거리라고. 얘가 나한테 물어보면 얘가 내 적군인데 왜 내가 얘한테 가르쳐줘? 그냥 나 몰라, 이제 알아서 해. 이렇게 맨날 이게 문제를, 고등학교 때 내가 말했지, 평상시 굉장히 이기적이었다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이 수학 문제 좀 가르쳐줘봐. 그러면 딱 보고 나서, 네가 풀어, 나 몰라. 그리고 그냥 넘어가. 딱 보고 나서 나는 알아, 다. 근데 딱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막 찾아봐. 나중에 가서. 그리고 막 찾아보고 풀어보고 막 하는데, 안 가르쳐줬다고, 절대 안 가르쳐줬다고. 내 적군인데 뭐 하려고 가르쳐주냐고. 그리고 가르쳐준다고 나선 놈들 봐보라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실력 없는 새끼들이야. 실력 있는 놈들 안 나서 잘.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 그냥 놔둬. 내가 내 시간을 왜 뺏겨. 그냥 놔두고. 근데 시험 보러 가면은 사실은 평상시 모의고사보다는 한 10점 정도는 더 나왔어. 근데 사법고시도 마찬가지고. 사법고시 시험 봤을 때도 1차 점수가 내가 가장 경이적인 점수가 나왔던 것은 실제 사법고시 1차 시험이었었어. 그게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선생님은 공부하는 스타일이 눈으로 보고 하진 않아. 항상 썼어. 뭐든지 썼어. 응? 계속 쓰면서 공부했다고. 그래야 필체가 있는 거야, 필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했었고, 내가 공부 빨 받았을 때는 연습장을 3일에 한 번씩 썼다니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다니까? 연습장 3일에 한 번씩 쓰고, 그거 다 모아놨었어. 대학교 나 그거 들고 다녔어, 이사할 때마다. 나중에 자식한테 보여주려고. 그냥 몇천 권 냈겠지. 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공부했다고 보여주려고 막 들고 다녔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귀찮아서 다 버려버렸는데, 그렇게 공부했다고. 쓰면서 공부하면 집중력이 갑자기 탁 생겨버리면 손이 했던 일을 기억해. 누가? 몸이, 두뇌가 다 기억한다니까. 우리 영어 EBS 책에도 나오잖아.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손이 했던 것을 전부 다 기억한다. 그래서 EBS 책에서도 그때 주제가 뭐였지? 수능 특강에 나왔던 거? 노트 정리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왜? 손이 했던 걸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생각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면서.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갑자기 평상시에는 요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you are right. 네가 옳다. 이렇게 알고 있다가 right가 이 뜻만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랬을 경우는 틀려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게 공부해놓고 집중을 쫙 해갖고 공부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형용사는 지금 우리가 뭐 보고 있는 중이야? 용법이 있다고. 뭔만 꾸며주니까? 명사만 꾸며주니까 용법이 있다고. 그래서 용법에 따른 구별을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 포인트 봐봐. 어쨌든지 수식어구야. 수식어구니까 뭐가 중요해? 어디서 수식해 주느냐가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형용사의 위치도 중요해. 자, 첫 번째, 형용사의 위치 한번 봐보자. 포인트 부분은 잘 정리해야 돼. 형용사의 위치는 형용사가 수식어구야, 피수식어구야? 수식어지. 수식을 받는 말이 피수식어. 수식하는 말이 수식어.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가 수식어, 피수식어가 명사 이렇게 되는 거야. 어느 나라 언어를 다 찾아봐도 무조건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나와. 뭐가 뭐 앞에 나온다고?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나온다고.
우리 친구가 우리 국어에서 명사야. 좋은 친구. 좋은이 뭐야? 형용사야. 똑같아. 무조건 앞에 나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용사의 위치는 형용사가 수식어구니까 누구보다 앞에 나오는 게 명사보다 앞에 나오는 게 원칙이다. 한정적 용법의 경우에 라는 이야기야. 한정적 용법인 경우에는. 근데 한정적 용법인데 명사보다 뒷자리에서 형용사가 수식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야. 한정적 용법인데 명사 앞자리에 못 나오고 명사 뒤에서 꾸며줘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꾸며줄 수도 있다가 아니고 명사 뒤에 가 있어야 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명사 앞에 나오면 틀려. 무슨 용법인데? 한정적 용법인데 틀린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첫 번째는 명사 때문에 그래. 어떤 명사냐면 띵자로 끝나는 명사나 바디로 끝나는 명사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주지? 일반적으로 부정대명사라고 불러주는 띵자로 끝나는 명사나 바디로 끝나는 명사들은 항상 명사가 어디서 수식하더라? 뒤에서 수식하더라 라는 이야기야. 요건 형용사가 뭐 다른 특징이 있어서가 아니라 명사 때문에 그래. 왜냐면은 분명히 내가 띵이라고 그랬어. 띵자로 끝나는 말이라고 그랬어. 띵자로 끝나는 말이라고 그랬었어. 그냥 띵 자체는 앞에서 수식해. 좋은 거 대박. good thing이야 그냥. 띵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라고? 그냥 앞에서 수식하는 게 원칙이라고 형용사가. 바디도 바디만 나왔다면 앞에서 수식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렇게 끝나는 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요 앞에 전부 다 뭐가 붙어? anything, everything, anybody, somebody 뭐 전부 다 앞에 뭐가 붙어? any, every, some 이게 전부 다 형용사라고. 그럼 형용사가 두 번 겹쳐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어디서 수식하더라? 뒤에서 수식하더라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응.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 영어로 special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special. 그냥 특별한 것은 영어로 어떻게 하고? a special thing 이라고 하는 거고, 뭔가 특별한 것 어떻게 쓴다고? something special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알았지요? 네. 그래서 thing이나 body가 아니야. thing자로 끝나는 명사나 body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한 경우가 있겠지. 길면 뒤로 빼겠지. 어떻게 되면? 길면 뒤로 뺀다고. 길면 뒤로 빼는 게 원칙이니까. 근데 영어에서 길다 라고 하는 건 몇 단어 이상이라고? 두 단어 이상이야. 두 단어 이상. 길면 뒤로 뺀다. 이번이 그거 아니야? I have a dictionary. 내가 뭐가 있대? 사전이 있대. 그냥 유용한 사전 그러면 unuseful dictionary라고 쓰면 돼.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useful for children이야. usefu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뒤에 for children을 달고 나와서 몇 단어가 돼버렸어? 세 단어가 돼버렸어. 그럼 긴 거야 짧은 거야? 길어진 거야. 그래서 뒤로 빼야 돼. 이해됐지? 무조건 긴 건 뒤로 빼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수식하는 명사보다 뒤에 빼가지고 써줘야 되는 것이더라 라는 이야기야. 우리 포인트 1번도 마찬가지잖아. She's a lady, beautiful, kind and rich 라고 써있지. 아 이건 형용사가 몇 개가 나왔어? 2개 이상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길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수식하는 게 원칙이다? 뒤에서 수식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4번에 별표 쳐나가봐. 4번. 이게 수능에는 안 나와.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미리 이야기하건데 수능에 나오진 않아. 근데 당장 대학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이거 자체가. 수능엔 튀어나오진 않는데 당장 대학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튀어나와 버리더라. 자, 잘 그 내용 한번 써봐. 앞에 뭐가 있어? all이나 every 따위의 말들이 얘네들 또 품사가 뭔데? 형용사잖아. 형용사. all, every가 형용사야. 그 다음에 얘네들 또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해줘야 되는데 뒤에서 또 IBLE, ABLE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나와. 그러면 요것도 동사의 IBLE, 동사의 ABLE를 갖다 붙이면 전부 다 그 동사를 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뭐가 된다고? 형용사가 된다고. 이 경우에 이 IBLE나 ABLE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무조건 명사 뒤에서 수식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야. 이 형용사가 무조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 명사 앞에 또 뭐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all이나 every가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명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IBLE, ABLE가 있었을 때는 딱 이 순서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토익이 막 한참 유행할 때 지금도 유행하지만 all possible things 이게 시험에 잘 나왔었거든. all possible means 이게 틀렸다고. 근데 여기다가 밑줄 그어놓고 토익이 나왔었어. 지금은 토익에서도 그 문제 유형이 사라졌지만 토익의 변화 유형 올해 5월달에 토익이 변화한다고 하지. 올해 5월달에 토익이 변화할 때는 내용을 잘 살펴봤더니 뭐가 변화되냐면 보캡 파트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된대. 그래서 지금까지 토익에서는 계속해서 회사에서 쓰는 안내장 이런 것만 시험에 나왔었는데 갑자기 빈칸이 엄청나게 추가가 된대 토익에. 그러니까 토익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지. 빈칸 문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그 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10년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익에서는 파트 5, 파트 6 편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어문 정정형 시험 문제. 그게 뭐냐면 지금은 토익에 그런 거 없어요. 밑줄 4개 그어놓고 틀린 거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법 문제가 나왔었다고. 그때 애들이 다 당했다고. 우리나라 애들이. 근데 그걸 지금 변형시켜서 내는 게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 밑줄 그어져 있지. 근데 한 문장이 아니라 수능 문제는 긴 독해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뿐이고, 원래 토익은 첫 번째 한 문장 내에 내지는 두 문장 내에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을 때 다 틀렸다고 애들이. 아니 민스가 수단 방법이라고 하는 명사니까 당연히 possible라고 하는 형용사를 쓴 게 맞지. 안 된다니까. 왜 안 돼? 이 법칙에 딱 포함돼 버리잖아. 명사를 수식해줘야 되는데 형용사가 2개가 수식을 해줘야 돼. 하나는 all이고 하나는 possible이라고. 그럼 어떻게 수식한다고? all means possible 순서로 수식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 위치가 틀려서 틀린 거예요 라는 이야기라고. 알아먹었어? 응. 자세히 공부해놓으라고. 그러면은 이건 왜 자세히 공부하는 게 좋냐면, 너희 지금 EBS 책 봐봐. 내가 여기서 EBS 책 수능 특강을 갖다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나 이런 거 설명하면서 굳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안 물어보기 때문에 설명 안 했던 것이지, 이 문장들 굉장히 많이 등장해 지금 책 가운데. 오라고 에브리하고 ABLE, IBLE가 붙어있는 거 보면 ABLE, IBLE 형용사가 다 명사보다 뒤로 빠져있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 이유는 이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알아먹었지? 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최상급부터도 마찬가지고, 앞에 all, every, 최상급부터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서술조정법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당연히 뒤에 가서 위치하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관용어구 봐봐. 관용어구. 이것도 토익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건데, 관용어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쪽 두 번째 거, The authority is concerned. 얘는 토익에 1년에 3번 이상 나와. 뭔 시험에서? 토익 시험에서 1년에 3번 이상 나온다고. 지금도 나와. 관계 당국을 올바르게 표현해 보세요. 이 문제라고. 관계 당국. 일단은 여기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2가지야. 첫 번째,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지? 분화복수야, 분화복수. 왜냐면 authority는 권위란 뜻이고, unauthority 그러면은 권위자 한 명이란 뜻이고, authorities 그러면 무슨 뜻이고? 당국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단수일 때하고 복수일 때 의미가 확 변화가 되버린 걸 뭐라 불러준다고? 분화복수라고 불러주는데, 일단 분화복수에 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concerned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때 아무 이유 없이 관용적으로 어디 위치하더라? 뒤에 가서 위치하더라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토익 시험 나왔을 때는 관계 당국을 써보세요 그런다면은 concerned authorities냐? 네? 나온 거 봐봐. 지금 관계 당국을 썼을 때 내가 4문제로 나오더라니까. 요즘 토익 문제는 무조건 밑줄에 안 맞는 거 쓰기야. 4개 찾기. 그러면 첫 번째 concerned authority냐, 아니면 B번 unauthority concerned냐, 아니면 C번 concerned authorities냐, 아니면 authorities concerned냐. 이게 시험에 나오더라니까. 그러면 관계 당국 어떻게 쓴다고? 몇 번이라고? D번이라고. authorities concerned. 이게 관련 당국이다 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리를 해놓고 있어 봐라 라는 이야기야. 혹시 모르니까. 언제 가서? 대학이 뭐 내일 이게 몇 년 후 이야기 아니지. 당장 내년 이야기야. 물론 내년에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당장 내년 이야기야. 그지? 그러니까 대학 가면은 바로바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 가봅시다. 형용사의 위치 받고. 그 다음에 오른쪽. 형용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수능에서 나오는 건 뭐지? 거기 나와 있는 수양의 형용사야. 무슨 형용사? 수양의 형용사. 자, 수양 형용사는 일단 국어 같이 대충 하지 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수는 어떤 단위냐면 셀 수 있는 명사를 세는 단위가 수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명사를 세는 단위가 양이야. 자, 지금부터 선생님 써주는 거 잘 봐. 그러니까 넘버라고 하는 표현이 수인데, 넘버라고 하는 표현은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는 셀 수 있는 명사를 셀 때 숫자 해서 넘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amount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셀 수 있는 명사한테는 쓰는 표현이 아니라고.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따질 때 쓰는 게 amount가 된다고. 그러니까 수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 양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 여기까지 정리됐지? 이런 형용사들을 써보자. 너희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는가 봐봐. 얼마나 아는가.
지금 봐봐. 여기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뭐냐면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안 위험해. 네? 그러니까 아예 영어 모르는 애들은 지금부터 제대로 배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 죽으려고 확. 자, 이게 아예 모르기 때문에 아예 모르면 어쩐다고? 아예 모르면 지금부터 제대로 배우면 이게 제대로 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위험해.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설명해 준 내용에 반만 알고 반은 모른다. 걔들이 제일 위험해. 네? 반만 알고 반은 모른다. 그 애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왜냐하면 원래 공부를 그딴 식으로 해오던 애들이라고. 제대로 안 했고 대충 해온 애들이라고. 그러면 대충이면 절대 7점 이상이 안 나와. 어떤 시험을 보든지 간에. 처음에 힘들어야 돼. 힘들어도 끝까지 다 한 문장도 놓치지 말고 봐야 돼.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과목 전부 다. 예? 그러니까 공부 왜 뭐냐면 거의 마판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안 끝나면 뭐 월요일 날 또 해도 돼. 걱정 없어. 다음 주도 많아 시간은. 근데 왜 내가 만약에 삼성 회장이라 하더라도 나도 서울대 애들 뽑아. 미쳤냐? 예? 서울대 얘기하고 야 내가 대한항공 사장이야. 너도 대한항공 사장이라 생각해봐. 항공대 경영학과 나오는 게 뽑을래?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는 게 뽑을래?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는 게 뽑아야지. 미쳤다고 항공대 경영학과 얘기를 뽑아. 지방대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름 달리는 대학들 가는 게 아니라고. 에? 왜? 한국 외국어대? 걔들이 외국어를 잘해? 잽도 안 돼.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한테. 아 원래 머리 두뇌 구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기들인데. 에? 아예 차이가 첨삭 안 되니까. 잽이 안 된다니까 아예.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 위에 애들이 뽑아주는 거지. 근데 왜 그래 걔들이? 걔들은 뭘 시켜도 끝까지 열심히 해. 대충 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공부하는 것 보면 알 수 있다니까. 이게 머리만 쓰는 거고 몸이 힘든 것도 아닌데 끝까지 다 외운 애들이 있고 50%만 외운 애들이 있고 50% 정도만 외우면 지잡대 들어가는 거고 70% 정도 외우면 서성안 들어가는 거고 거의 다 외웠을 때 서영고 들어가는 거고 그게 딱 정해진 법칙이라고. 정해진 법칙. 나 처음 공부할 때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힘들지가 않아. 나 처음 할 때 제대로 해놓으라고. 자 여기서 이거 다 아는가 봐봐. 일단이 수행형사의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 퓨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고 어퓨가 있고 양의형사의 대표적인 것은 리를이 있고 리를이 있고. 자 차이는 얘네들은 형용사로만 쓰이고 얘네들은 부사도 될 수 있고. 자 이 차이 알고 있었냐? 다시 얘네들은 뭘로만 쓰이고 형용사로만 쓰이고 얘네들은 부사로 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퓨가 맞아요? 퓨가 맞아요? 리를이 맞아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빵 멍해져. 왜?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걸로 맨날 구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사가 탁 튀어나왔어. 그때는 리를이 답이라고. 왼쪽 것은 형용사만 된다고.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형용사로 많은은 뭐가 있냐면 many가 있고 많은은 뭐가 있고 much가 있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number of가 있고 수형용사. 양형용사라는 a great deal of 내지는 deal 대신에 a great amount of 라고 하는 형용사 덩어리인 형용사 구가 있고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안다라고 생각이 돼. 그 다음에 수양에 다 쓰이는 것 누가 있지? a lot of가 있고 여기서 따지는 거지. a lot 이라고 쓴 거 보니까 lot은 셀 수 있는 명사구만. 그지? 아니 우리가 분명히 명사편에서 관사에서 어나 어는 누구 앞에 붙는다고?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는다고. 그러니까 얘 보면서 따질 수 있겠지. 야 너 왜 단수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나 복수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써도 돼? lots of라고 써도 돼. 요것도 numbers of라고 써도 돼. number of만 되는 게 아니라 단수인데 왜 단수냐? 굳이 따지면 나 복수도 돼. 그래서 numbers of도 가능해. 다 그것도 많은 이란 뜻이라고. 그 다음에 수양에 다 쓰이는 형사가 누가 있고 plenty of 라는 게 있고. 일단 여기서 한번 걸릴 거야. plenty of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 이게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양에 다 쓰이는 형용사들이라고. 됐지요? 응. 여기까지 다 아는 이야기 해줬어? 벌써 한두 개씩 지금 모르는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numbers of가 된다 이런 것도 몰랐을 수도 있고 왜 allowed of하고 lots of가 같은 건지 몰랐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의 변형 형태들. 자, 들어간다. not a few 무슨 뜻이야? quite a few, no few. 해석해봐. 다 무슨 뜻이지? 전부 다? a few하고 few하고 차이는 알아? 릴이라고 어릴이라고 차이?
어가 붙어 있으면 있다는 뜻이고 어가 안 붙어 있으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few나 little은 거의 없는, a few나 a little은 조금은 있는 이런 뜻이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가 아니고 a few나 a little이 들어가 있으면 긍정문이고 few나 little이 들어가 있으면 부정문이야. 긍정문 부정문 차이라고. 일단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지역해봐. 그러면 not a few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라는 뜻이야. 두 번째 quiet a few. quiet가 무슨 뜻이야? 꽤라는 뜻이야. a few지. 조금씩 있는 게 quiet 꽤 많아요 라는 뜻이고, 세 번째 no few는 거의 없는 게 아니에요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뜻이야? 전부 다 많은 라는 뜻이라고. 됐어?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not a little 무슨 뜻이야?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라는 뜻이라고. 그 다음에 quiet a little 조금씩 있는 게 꽤 많아요 라는 뜻이고, no little 거의 없는 게 아니에요 라는 뜻이라고. 얘네들은 그러면 전부 다 무슨 뜻이고? much의 의미가 되고. 그러면 정말 조금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쓸까? 진짜 조금밖에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 얘가 무슨 뜻이라고? a few가 조금은 있는, 요거에 진짜 조금밖에 없어요. only a few야. only a few. 진짜로 요거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야. 가장 적은 양, 적은 숫자. only a few. 여기서도 가장 적은 것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only a little. 단지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라고. 됐지? 그럼 이제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수, 양의 형용사 다 써줬다. 그 다음에 변형 형태까지 다 써줬어. 의미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어쨌든지 문법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얘네들만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네? 너 봐봐. 이렇게 나오거든? 예를 들면, 자, 문법 시험 문제에 나온 걸 한번 써줄게. 가장 단순한 표현으로 many boys라고 나왔다면 여기다가에만 밑줄 그어놓지 보이스까지 밑줄 그어놓은 거 없다고. 알겠어? 문법 문제 다 뒤져보면. 혹은 여기가 many boys 똑같은 말을 썼는데 여기다가만 밑줄 그어놓지 같이 밑줄 그어놓은 경우는 없다고. 왜 그럴까? 왜? 왜 같이 밑줄 그어놓은 경우가 없어? 선생님이 명사편에서 뭐 가르쳤어? 명사의 전용 가르쳤어. 명사의 전용. 내가 그때 명사편 가르치면서 뭐라 했었지?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딱 정해져 있다고? 아니라고.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처럼 쓸 수도 있고, 셀 수 있는 명사를 셀 수 없는 명사처럼 쓸 수도 있다고. 그걸 뭐라 불렀다고? 명사의 전용이라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걸 명사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형용사나 명사나 둘 중에 하나에만 밑줄 그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 보너스 문제라고. 만약에 수형용사가 등장했으면 뒤에는 무조건 무슨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무조건 복수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지가 진짜로 적어요 라는 뜻이라 하더라도 하나보다 많다는 이야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셀 수 있는 명사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 이상입니다. 그러면 무슨 명사입니다? 복수명사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네들은 전부 다 양의 형용사니까 뒤에는 무슨 명사만 나와야 돼? 단수명사만 등장해 줘야만 합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눈치 코치로 푸는 거라고. 수형용사 봤으면 복수명사, 양형용사 봤으면 단수명사, 단수명사 봤으면 양형용사, 복수명사 봤으면 수형용사. 이렇게 눈치 코치로 문제를 풀어줘야지 맞다라는 이야기야. 알아먹었지? 어떤 파트 때문에? 명사의 전용 파트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법칙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여기 위치시켜서 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수형용사, 양형용사 한 방에 끝냈고 240페이지 봐. 최근 문제는 여기서 또 집중해서 나와. 240페이지. 240페이지 포인트에다가 별표 쳐놔. 240페이지 포인트에다가 별표 쳐놓으면 뭐가 나왔지? 같은 어원 출신의 두 개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들. 이건 뭐 해야 돼? 암기할 수밖에 없어.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문법 문제가 아니겠지? 무슨 문제로 나온다? 어휘 문제로 등장하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외워야지 뭐. comparative, 비교적인 이란 뜻이고, comparable은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뭐뭇을 비척하는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comparative가 비교상의 이란 뜻이니까 상대적인 이란 뜻도 있어요. comparative의 상대적인. continual은 계속적인, 그 다음에 빈번히 일어나는, 뒤의 뜻으로 하는 게 좋아. continual, 빈번히 일어나는. continuous, 연속적인 이란 뜻이라고. 그 다음에 considerable, 이거 제일 자주 나왔었지. 무슨 뜻이야? 상당히 많은. 그럼 동의어가 뭐야? many 아니면 much. 셀 수 있는 명사라면 many가 동의어고,
셀 수 없는 명사라면 much가 동의어가 되는 것이야. 그 다음에 considerate 무슨 뜻이고? 사려 깊은, thoughtful 하고 동의어고. 그 다음에 안 써졌지만 또 생각해보자. considered 무슨 뜻이야? 고려되어진, 심사숙고되어진 이란 뜻이고. considering 무슨 뜻이고? 무엇을 고려하자면 이란 뜻이고. 알겠지? consider에 걸려있는 형용사 4가지라고요. 분사들도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분사부터 가볼까? considering 무슨 뜻이야? 무엇을 고려하자면. considered 무슨 뜻이고? 심사숙고되어진 이란 뜻이고. considerate 무슨 뜻이고? 사려 깊은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considerable 무슨 뜻이고? man이나 much 하고 동의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credit에서 나온 형용사한테 2가지. creditable은 ABL이 IBL이니까 뭔말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이야. 근데 credulous는 무슨 뜻이고? 믿기 쉬운. 그래서 잘 속는, gull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하고 동의어가 돼. gull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하고 동의어. 잘 믿는, 믿기 쉬운. 그 다음에 desirable, desirous 이거 별표 쳐놔. 이번 수능 특강에 나오지. 이게 desirable은 무슨 뜻이라고? 바랄 수 있는. 그래서 바람직한 이란 뜻이야. desirous는 무슨 뜻이야? 탐내는, covetous라고 하는 형용사하고 동의어가 돼. 탐내는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economic과 economical도 수능 특강 보니까 나오더라. 자, economic은 무슨 뜻이고? 그 내용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economic과 economical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했었을 때 경제적이란 뜻이야. 즉 경제의란 뜻이라고.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했었을 때 그때 economic 이것이 경제적이란 뜻이고 economical은 경제적으로 사는 이란 뜻이야. 경제적으로 사는. 이 말의 의미는 돈을 아끼면서 사는. 그 말이니까 그 말의 의미는 검소한 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he is economic은 안 되는 표현이고 he is economical. 그는 굉장히 검소해요. 라는 뜻의 표현이 올라가는 표현이라고. 알았지? 네, 이 2가지 구별해놓고 healthy는 무슨 뜻이고? 건강한. healthful은 무슨 뜻이고? 건강에 좋은. 보양식의란 뜻이야. 보양식의. 이걸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했었을 때는 healthful이지 healthy가 아니다 이 말이야. healthy는 사람이 건강한. healthful은 건강에 좋은 이란 뜻이라고. 그 다음에 historic과 historical 요거 별표 쳐놔. 굉장히 헷갈려. 선생님도 헷갈려. 근데 인제는 안 헷갈려. 이게 차이가 그거다는 것이지. 내가 굉장히 헷갈려 했었거든 옛날에. 헷갈리면은 에이씨 그때가 맞추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자기만의 방식을 마련을 해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마련했냐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안 헷갈리지? 라고 하다가 모택동, 등소평, 나폴레옹을 생각한 거야. 나폴레옹, 모택동, 등소평의 공통점이 뭐지? 존만해 다. 그지? 키가 작다고. 어? 키가 160이나 될까 말까 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짧은 새끼들이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유명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릭이 작고 히스토리컬이 길지. 그러니까 히스토릭이 무슨 뜻이야?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상에 중요한 이란 뜻이라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은 무슨 뜻이고? 그냥 역사의란 뜻이고. 이해됐지? 그렇게 하면 절대 까먹지 않는다고. 히스토릭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뭐 누구 생각하라고? 나폴레옹, 모택동 이런 새끼들 생각하면 된다고. 또 그때는 한참 이휘재가 MBC에서 인기를 많이 끌 때야. 개그맨 이휘재가 숏다리, 롱다리 말고로 막 이게 그때가지고 그때 숏다리도 오늘 역사적으로 유명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너그 키 작은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되니? 네? 키 작은 사람들 어때? 고집이 똥고집이야. 그지? 그래서 키 작은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해. 네? 키 큰 놈들이 성공을 잘 못해.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은 긴장해야 돼. 씨발 내가 좀 키가 컸다. 그러면은 씨발 나도 큰데. 근데 키가 크다. 그럼 긴장해야 된다고. 왜? 성공을 잘 못해. 고집이 없어, 고집이. 키 작은 애기들이 고집이 졸라게 많아요. 그래서 키 작은 애기들이 공부 잘하는 애기들이 꽤 많아. 왜냐면은, 너 봐봐, 지금이. 그네 작지? 그지? 면박이 개새끼가 빼고, 그 다음에 노무현도 쬐깐했었고, 그 다음에 이회창 쬐깐하지. 안대희 쬐깐하지. 근데 왜냐면 지금 뭐 노무현이나 이런 사람들 볼 건 아니고, 그네도 공부 못했으니까, 그걸 볼 거 아니고, 그때 뭐 걔가 뭐 서강대 시험 봐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아빠 빼고 들어간 거니까 그건 없어도 상관없는 거고 공부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지? 이회창, 경기고 출신, 서울대학교 법대,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다 하다가 나중에 감사원장까지 했던 사람이지. 우리나라 감사원장이면 대쪽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 그다음에 고검장 출신인 안대희. 응?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시를 막 합격한 사람들 봐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다가 교육감 선거 나왔다가 좆된 새끼 하나 있잖아. 옛날에 걔 이름 같이 그랬지. 걔 이름 누구라고? 누구?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다 합격한 새끼. 누구? 왜 이름 생각 안 나냐? 고승덕.
보승덕. 그 새끼 쬐깐해. 예? 다 쬐깐해 보면. 그러니까 작은 애기들이 공부를 잘해. 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끈기가 있고 뭐가 있어? 끈기가 있고 고집이 있다고. 키 큰 애기들은 고집을 키우라고. 고집을. 예? 고집을 키워야 되고. 농구도 봐봐. 키 큰 애기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유명한 애들은 키가 작아. 그러잖아. 걔네들이 졸라 빠르잖아. 근데 키 큰 애가 막 드리블하고 있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싹 갖고 가버렸나. 어? 이게 다 있었어? 이런 생각하잖아. 선생님이 재수할 때 우리 하숙집에 농구를 하는데 우리 하숙집에 이제 한의대 간 형이 있는데 그 형이 키가 2m 3이었어. 2m 3인데 그 형이 덩크도 해. 덩크슛도 하고 되게 농구를 좋아하는 형이었어. 근데 153짜리 형이 하나 있었어. 이 형이 3수, 이 형이 4수였었거든? 노란이 있었을 때. 근데 153짜리 형이 있는데 우리 하숙집이 다른 하숙집하고 농구 시합하잖아. 최강이야, 최강. 왜냐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슛이 정확한 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형한테 패스만 가면 무조건 들어가. 이 2m 3한테. 근데 이 형 뒤에 숨어있는 이 형의 존재를 무시하지 못해. 이 형이 가잖아? 수비할 때 이 형 뒤에 이렇게 숨어있어. 갑자기 나타나서 탁 빼잖아. 얘 키 작은 사람의 그 굉장한 인터셉트 능력이지. 근데 이런 게 있다고. 고집 되게 셌어요. 저기 이제 나중에 사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간다는 거야. 연대 경영학과를 학교했는데 사수했었거든. 이 양반은 서울대 국제경영학과인가? 거기가 꿈이었어. 거기 가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갔던 형이 있어. 이름이 석훈이야. 김석훈. 그래서 나중에는 고시기에서 그 고시촌에서 보여서 이 형 사법고시 공부하나? 라고 만나서 물어봤더니 사법고시 공부한대. 근데 이제 사법고시 합격자를 안내 봤더니 김석훈이 6명이 있더라고. 응? 합격자에 김석훈이라는 써져 있는 이름이 6명이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김석훈이 4명이 공부하고 있었거든, 사법고시에서. 그 중에 1명도 아니야. 그러니까 김석훈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가 봐요. 그래서 김석훈, 여기서 6명이 합격돼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4명이 사법고시 공부하는 김석훈이 있었는데 4명 다 떨어졌더라고. 그러니까 그 외에 적어도 10명 이상 있다는 이야기잖아. 4 플러스 6. 이것이 최소의 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석훈이라는 이름이 좋은가 봐. 그래서 김씨는 나중에 김석훈이라는 이름 한번 지어봐봐요. 자, 그 다음에 학교에 떠오르는 김석훈이가 있냐? 공부 못하면 못해, 걔들.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들 이름 지을 때 항상 내가 가르쳤던 애들하고 비슷한 이름 중에서 내가 어차피 장명서라는 이름을 지어주니까 3가지 이름을 가르쳐주던데 3 애들 중에서 현준이라는 애가 공부를 제일 잘했어. 그래서 그냥 딱 선택한 게 현준 이렇게 선택한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 만났을 때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인상을 준 사람의 이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어차피 돈 주고 줘야 되는 이름이라면 이 이름이 낫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또 어느 정도 다 미래를 결정하긴 하더라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보면 거의 이름이 거의 비슷하잖아. 자, 명박이 막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industrious, 근면한 이라는 뜻이고. 이것도 잘 나오지? industrious 무슨 뜻이라고? 근면한 이라는 뜻이고. industrial은 무슨 뜻이고? 산업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인더스트리라는 표현 자체가 산업이라는 명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근면이라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면. imaginative 무슨 뜻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imaginary 상상의, 가공의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imaginable은 상상할 수 있는. 이것도 시험에 잘 튀어나오니까 잘 정리해놓고. 뭐 정리할 게 뭐가 있어? 다 외워야지. 그 다음에 momentaneous와 momentary. 이것도 중요해. momentary는 무슨 뜻이야? 순간적인. 모멘터스는 중요한 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다고. 이번에 또 3학년들은 모멘터스가 나오니까 수능 특강에 정리해놓고 모멘터리 아니라 모멘터스다. literal, literally, literate 3가지도 중요하다 했었지. literal은 무슨 뜻이야? 문자 그대로. literary는 문학의, literate는 학식이 있는 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좀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왜 계속 이런 단어들 나오면 이 3가지를 써줬지? 자주 써줬잖아. 써주는 이유가 뭐라고? 요거라고, 요쪽 파트라고, 요쪽 파트. 형용사 편에서 요즘에 최근에 가장 많이 뜨고 있는 문제가 이거라고. 그러니까 다 외워야지 뭐. 자, 그 다음에 luxurious는 사치스러운, 호화스러운. 근데 luxuriant 이건 무슨 뜻이라고? 풍부한 이라는 뜻이라고. 전혀 의미가 다르지. luxuriant는 무성한, 풍부한. luxurious는 사치스러운 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memorable은 기억할 만한, memorial은 기념우라는 뜻이고, practical은 실질적인, practicable은 사용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야. practical은 실용적인, 실질적인. practicable은 사용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라고. sensible, 이것이 옛날에 중학교 때 많이 나왔을 거야. sensible, 구별할 능력이 있는, 분별할 능력이 있는, 그래서 현명한 이라는 뜻이고. sensitive는 무슨 뜻이고? 민감한 이라는 뜻이고. 또 있지. sensual. sensual 무슨 뜻이고?
관능적인 이란 뜻이고요. 관능적인. 그 다음에 sensational. 이것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관능적인, 이것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respectable, respectful, respective가 빠졌네. 그지? respect도 잘 나오지? respect가 동사로는 무슨 뜻이야? 얘가 동사로 존경하다. 적어놔. 명사로는 존경. 두 번째 면 이란 말로 씁니다. in this respect 그러면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in this respect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자, 존경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 respect의 형용사 형태는 respectable이야. 동사의 a value를 갖다 붙이면 뭔말 할 수 있는. 무슨 뜻이야? 존경할 수 있는. 이게 respectable이야. 내가 존경할 수 있대. 그 말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지? 훌륭한 이라는 뜻이라고. He is respectable. 그는 존경할 만해요. 이 말이면 그는 훌륭해요 라는 뜻이라고 해. 됐지? 네. 그 다음에 자, 명사 존경에서 나오는 표현은 respectful이야. 명사에 FUL을 갖다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 이때 FUL은 FULL에서 L자가 탈락된 거야. 뭐에서? FULL 가득 찬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L자가 탈락된 거라고. 이 말이면은 존경으로 가득 찬 이 말이야. 내가 I am respectful 이 말이면 무슨 뜻이야? 내가 존경으로 가득 찼대. 상대방에 대한 존경으로 가득 찼으면 내가 어때? 공손해. 이건 공손한이라는 뜻이라고. 이거 비교하는 거 잘 나온다. respectable 원뜻으로 해봐. respectable 존경할 수 있는. 그래서 훌륭한. 그 다음에 respectful 존경으로 가득 찬. 그래서 공손한이라는 뜻이야. 됐죠? 자, 면이란 표현에서 나온 건 뭐지? respective. 이게 무슨 뜻이야? 면면의 라는 뜻이야. 면면의니까 무슨 뜻이야? 각각의 라는 말로 쓰인 표현이야. respective가 각각의 라는 뜻이더라. 됐지? 그러면 이걸 반대말은 뭘까? 반대말 만들 때는 앞에다가 in 갖다 붙이면 반대말이 됐어. 근데 n은 뒤에 나오는 자음을 따라간다고. 뒤에가 r이니까 ir. 그래서 irrespective. 이 말이면은 각각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어떤 구가 나와? irrespective of. 이게 무슨 뜻인데? 면면과는 상관없는 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원목과는 상관없는 이란 뜻이라고. 원목과는 상관없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 정리하고 하나 더 써놓을까? 오른쪽에 하나 써놓으라고 딱 역시 이 책을 쓸 때 내가 이런 성견지명이 있었다는 것이지. 뭔가 부족하더라고. 맨날 이 책을 어떻게 쓴 거냐면 수천 묶고 쓴 거거든. 그래서 이 책 쓰는데 며칠 걸렸게? 미리 이야기해 준다면 이 책이 몇 페이지짜리라고 원래? 이게 3권으로 되어 있는 책 중에 제 1권이야. 이 책이. 총 책이 A4 용지로 원고 넘겼을 때 1104페이지였었거든. 이 책이. 근데 이건 몇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 지금. 이게 1권이라고. 이런 게 3권이 합해져 있는 책이라고. 이 책을 언제 썼냐면 3년 전에 수능 끝나고 2주 동안 쓴 책이야. 2주 동안 이걸 다 만들어냈다고. 이거 말고 이거 1권 만든 게 아니라 3권을. 그러니까 하루 내내 책만 썼는데 그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맨날 술 옆에 맥주 놔두고 쓴 책이야. 계속 술 처마시면. 내가 쓴 책 중에 경이적인 책 하나 있다 있었지. PC방에서 쓴 책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이 책을 쓸 때 뭔가 이게 술 취했나 봐. 가장 중요한 거 빼먹었더라고. 뭘 빼먹고 썼냐면은 리그렉트를 빼먹고 쓴 거야. 뭘? 리그렉트. 이걸 빼놓고 쓴 거지. 리그렉트가 동사로 쓸 때 무슨 뜻이야? 투부정사가 뒤에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유감스러워하다. 동명사가 튀어나오면 무슨 뜻이고? 그때 후회하다. 이거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편에서 배웠지. 리그렉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유감스러워하다, 동명사가 나와 있으면 후회하다라는 뜻이다. 리그렉트가 나왔어. 근데 얘가 명사로 쓰일 수 있어. 명사일 때 무슨 뜻이야? 후회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다. 자, 그러면 regret가 나왔어. 여기다가 FUL을 갖다 붙였대. 그러면 이때는 FUL로 끝났으니까 동사의 FUL이야, 명사의 FUL이야. 네? 아까 내가 뭐에 FUL 갖다 붙인다고? 명사에다가 FUL 갖다 붙이면 그 명사로 가득 찬이라는 뜻이라고. 그럼 regretful은 무슨 뜻이야? 후회로 가득 찬이라는 뜻이야. 이것은 그래서 후회하는 이라는 뜻이고 regrettable이 있지. regrettable. 얘는 무슨 뜻이고?
이제 후회가 나왔으니까 이게 아니겠지. 이쪽 뜻이지. 그래서 에이벨이니까 유감스러워 할 만한 이란 뜻이지. 그래서 유감스러워하는 이란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게 regretable. regretful은 후회로 가득 찬, 그래서 이것은 후회하는 이란 뜻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요? 네, 오케이. 좋았어. 얘들 후회하기 만들어 볼까? 어차피 다음 주도 시간이 많고 하니 내일 쉴까? 응? 월요일날 할까? 월요일날 끝낼까? 빨리 결정해봐. 난 내일 쉬고 월요일날 하면 좋겠다. 손 들어봐봐. 내일 하자. 손 들어봐봐. 내일 하자가 다 압도적이네. 좋아. 내일 하자. 나도 월요일날 하고 싶은데 참자. 자, 그래서 regretful. 나 이거 막 야구른다니까. 금요일이라고. 어? 가장 야구르지 않냐?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휴일 제일 싫어해요. 공휴일. 남들 다 쉬는 날 쉬는 게 제일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평일날 쉬는 게 제일 재밌잖아. 평일날 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쪽 직업에 있으면 재밌는 게 그거야. 요즘에는 우리 학원이 너무 빡세가지고, 그래서 계속 지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내가 안 쉰 지가 얼마나 지났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안 쉰 것 같은데 거의. 근데 그렇게 그냥 빡세서 아주 계속 나와 있어야 되는데 원래 학원 강사 했었을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평일날 쉬는 거거든. 평일날. 평일날 어딜 가든지 간에 붕괴는 데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생각 중에 그게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다 휴가철에 휴가를 갈까? 그게 제일 궁금해. 미친 새끼들 아니야? 그 생각밖에 들고 가봤자 다 사람밖에 없는데 그 왜 가 거기를? 근데 꼭 보면 8월 1, 2, 3일 나가더라고. 사람들 생각이 그밖에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 맨날 막히는 시간대에 그때 꼭 출근을 할까? 그 생각이 들어. 그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졸라 게으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외국 애들은 안 그러잖아. 응? 외국 애들 보면은 휴가도 한 달 반 가잖아. 한 달 반. 한 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만약에 공직에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는 그냥 기업체 취직하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가야 될 게 다국적 기업이야.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 가면 친구들 보면 뭐 45일, 50일 이렇게 휴가를 주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유급휴가잖아. 무급휴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월급 나오고 휴가를 주고 플러스 또 걔들은 월급이 또 딸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면 망할수록 더 좋아. 왜냐면 우리나라 망하면 달러값이 뛰잖아. 그래갖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러고 그 IMF 때 가장 성공한 애들이 그 애들이지. IMF 때 뭐 태세를 불렀어, 막 애들이. 평상시에 지금 월급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200 얼마, 400 얼마라고 했었지. 400 얼마 했었는데 갑자기 1000만 원 넘게 들어오더래. 그래서 이야, 뭐 우리나라 계속 많이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유급휴가에 플러스 교통비 다 지급되거든. 그냥 걔들이 휴가 갈 때 보면 거의 세계 일주 반 정도는 하더라고. 휴가 때 한 45일 동안. 근데 그런데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려면 요즘에 많이 있는 데가 뭐 러시아 이런 쪽이 많거든. 그냥 각 나라 애들이 다 와 있거든 거기. 그래서 그런 데 가 있으면 굉장히 저희 대우가 좋고 조건이 좋더라고. 그런 데 가. 근데 거기 가려면 뭘 잘해야 돼? 영어. 영어를 잘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영어야, 영어. 그래서 그 우리 조카 내년에 서울대 들어가기로 된 애기, 걔도 지가 아빠가 거기 지금 있어. 다국적 기업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가 있으면서 4개국어를 배운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다국적 기업에 다니면 내 자식이 편해. 내가 편하는 게 아니라 거의 외국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런 거 외우라고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그래서 금요일이라고 빠진 게 졸라 싫어. 그래서 이제 내일 오늘 이제 빠진 애들 다 이름 다 아니까 위치 내일 기도해야지 대학 확 떨어져 보려고요. 자,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하나님이. 얘 꼭 재수하게 해주세요. 나 통성 기도 할 거야. 얘는 재수하게 해주세요. 삼수까지 해야 돼요. 막 통성 기도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눈에 벗어난 짓거리 하지 마. 자, 이번에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 보자.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 이거 중요하지.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4가지가 나온다고. worth, like, opposite, near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그나마 중요한 건 like하고 worth밖에 없다. like하고 worth. worth가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배웠던 거. this book, 이 책은 is 다음에 worthy가 나오면 worth가 뭐처럼 쓰이는 형용사라고?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와? ing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고 worth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중에 누가 있더라? worthy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더라. 얘는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뭐가 나와줘야 되고 전치사 of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ing, 리딩이 나와야 된다. 왜냐면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가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리는 없잖아. 그럼 얘가 명사가 나올 수 없는 자리잖아. 명사가 나올 수 없는 자리에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게 누구다? 전치사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요? 그 다음에 like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처럼 쓰이고 선생님 그건 알겠는데 굳이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왜 near나 opposite가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인지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
worth, like는 하도 많이 나왔으니까 like 다음에 명사나 ing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래서 near 다음에 ing가 나오나요? 나온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near나 opposite는 좀 다른 이유로 전치사처럼 쓰인다고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전치사처럼 쓰인다고 하는 거냐면 생각을 해봐. friend야. 형용사.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다시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 worth나 like나 near나 opposite가 뭐라고?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라고. 얘네 품사는 형용사야. like가 뭐야? 그럼 전치사요? 아니야. 형용사야 품사는. 그냥 용법이 뭐처럼 쓰인다는 이야기야? 전치사처럼 쓰인다는 이야기고 형용사야 품사는. 근데 왜 얘네들이 전치사처럼 쓰인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friend가 명사잖아. 좋은 친구 뭐야? good friend, good friend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 근데 호수 가까운 곳 어떻게 쓰지? near the lake, opposite the lake 관사 앞에 나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치 뭐처럼 쓰고 있더라? 전치사처럼 쓰이고 있더라. 그래서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에 집어넣는 것이야. 알겠지? 근데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진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여기서 단지 중요한 건 누구하고 누가 중요하다? worth와 뭐가 중요해? 뒤에 나와 있는 like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어요? 응.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포인트까지 정리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포인트 보면 포인트에 뭐가 튀어나왔어? 딱 보니까 형용사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 포인트 첫 번째. 요건 뭐 이게 형용사표 문제야? 아니지. 뭔 문제야? 동사의 종류표 문제지. 이형식 동사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고 형용사가 나와야 되고 이형식 동사가 아니더라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고 부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다. 그 다음에 형용사가 맞냐 부사가 맞냐 문제가 나오면 여기까지 해석을 해. 목적어까지만. 뜻이 완벽하더라 그러면 쓸모없는 품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니까 부사가 맞고 뜻이 말이 안 돼 버리더라 뭐가 맞고 형용사가 맞고. 그래서 그 밑에 예문 봐봐. 그거 안 나왔네. 목적어까지 나온 것은. 자 여기다 한번 써보자. I find the English easy가 맞냐 easily,가 맞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지. 여기까지 해석해봐. 내가 영어를 발견했어요. 말이 되는데 뭐 병신이 하는 이야기지. 내가 영어를 발견했대. 이게 말이 돼?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니까 보충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보어니까 뭐가 필요해? 형용사가 필요한 것이고. I found the house. 내가 그 집을 발견했습니다. 말 되면 안 돼? 말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필요하고 부사가 들어가면 되겠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고.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맞아요? 부사가 맞아요?는 동사가 이형식 동사면 형용사, 이형식 동사가 아니면 부사고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온 다음에 형용사가 맞아요? 부사가 맞아요? 그러면 목적어까지 해서 해본 다음에 말이 되면 부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라고. 근데 우리 수능이 왜 또 질적 저하가 되는 시험이냐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항상 여기 동사가 정해져 있잖아. 수능에 나온 거 보면. 뭔만 물어보지? make, find, keep 이 세 가지만 물어봐. 뭔만 물어본다고? make, find, keep 얘네들이 대표적인 미등식 동사로 쓰인다. 오형식 동사로 쓰이더라. 그래서 make, find, keep이 나온 다음에 목적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갈 자리다? 목적 보어가 들어갈 자리니까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요? 그 밑에 판단, 그 밑에 포인트 이걸 누구가 잘 모를걸? 이걸 여기다 별표 쳐놔. 이게 어디서 베낀 표현이냐면 베꼈겠지 뭐. 내 머릿속에서 다 나온 거긴 하지만 이건 어디서 내가 보고 이런 그 내용을 집어넣는 거냐면 ETS 사이트에서 본 거야. 요즘에 ETS가 뭐라고? 뭐 출제 기관이라고? 토익 토플 출제하는 기관이 ETS에서 형용사편의 내용을 이쪽으로 많이 바꿔서 낸다고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나왔어. 사실은 모든 과목이 그래. 선생님도 지금 이제 그 밑에 선생님한테 막 시키고 있는 중인데 아니 좀 잘 가르치고 싶고 뭐가 나올지 예측하고 싶으면 뭘 봐야 돼? 항상. 우리 때는 나는 이제 교육을 받고 강사가 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14명 선생님들한테 배웠거든. 그때 뭘 시키냐면 그걸 시켜. 그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서가 있어. 그걸 다 보라고 시켜. 그래서 보면 한 몇 페이지 되거든. 근데 그거 보면 뭘 낼 건지 나와 진짜 거기에서 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두세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세요. 라고 하는 지도안이 나온다고, 지도안. 그 지도안에 보면은 어떻게 바뀐다는 게 다 나와. 우리 수학생도 지금 이제 지도안 다 보라고 해놓고 봤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수학 문제에서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지도안에는 이거 중점적으로 가르치세요. 그런 말이 나오거든. 그걸 낸다는 이야기야. 이제
교육부 앞에 사기치는 게 아니야. 다 가르쳐놓고 시험 봐 보면. 근데 ETS에서도 근데 영어는 이제 ETS를 따라가니까 우리나라 시험이 ETS에서 이쪽으로 강조를 두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잘 봐. 너가 아는 내용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 감정 형용사 봐봐. glad나 happy나 sorry나 grateful 구문은 허용된다 안 된대? 안 된대. 즉 가짜 주어 it 다음에 보어로 감정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거꾸로 이야기해볼까? 감정 나타내는 형용사는 주어로 그러면 누구를 써야 된다고? 사람을 주어로 써야 된다고. 사람을.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내용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주어로 반드시 누구를 취하더라? 사람을 취하더라. So it is sorry that you are sick. 안 돼. 어떻게 써야 된다고? I'm sorry that you are sick.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It is sorry you are sick. 이게 진짜 실제 구문이거든. 이 문장 봤을 때 뭐야 이거? 가주어 진주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안 된다고. sorry라고 하는 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다 보니까 사람이 아닌 걸 주어로 취하는 게 절대 안 되더라 라는 것 주의하고, 두 번째 2번이 이제 별표 3개지. 요즘에 이거 졸라 물어보고 있어. 대놓고는 안 이야기하는데 응? 난이해 형용사야. 몇 번 설명해줬을까요? 수업 시간에. 지금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지는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대해서 문법 문제로 나와 있는 EBS 책의 지문들 다 봐봐. 전부 이 형용사야. 사실은 이 형용사편 문제인데 너무 어려워할까봐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지금 바꿔서 시험에 내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이게 등장하면 이제 뒤집어질 거다라는 이야기야. 뭐냐면 난이의 형용사라고 하는 건 이게 어려울 난자고 이게 쉬울 이자야. 어려울 난자 쉬울 이자. 그래서 어렵다 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들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difficult 어렵다, hard 어렵다, easy 쉽다, dangerous 위험할 정도로 어렵다. 이런 것들이 난이의 형용사들인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난이의 형용사가 가짜주어로 is를 취해.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보어로 어렵다 쉽다 형용사가 나와. 그럼 우리가 분명히 뭐라 했냐면 가짜주어가 있으면 뒤에 진짜주어로는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셋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더 자세히 이야기했을 때는 보통은 투부정사와 대절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는 동명사와 대절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다시 가짜주어 이세만 초점을 둔다면 뒤에가 투부정사, 동명사 내지는 명사절 이것들이 진짜 주어로 나온다고 했었는데, 셋 다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는 투부정사 혹은 대절 혹은 동명사 혹은 대절 이런 것들이 진주어로 나와야 되는데, 난이의 형용사 어렵다 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들은 다 안 되고 누구만 가능하다? 투부정사만 진짜주어로 나올 수 있다. 요것이 핵심이라고. 그러면 요건 지금 가주어 진주어에서 그런 것이고, 이제 고3들 재수생들은 문법 문제 봐봐. 어디 나와 있는? EBS 수능 특강 문법 문제를 확인해 보라고.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목적어, 목적 보어. 근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뺐어. 그러면 뒤로 빼져버린 목적어가 투부정사, 동명사 내지는 명사절이라면 앞에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뭘 쓴다라고 배웠냐면 가짜 목적어 있어 쓴다고 배웠어. 근데 이 목적 보호 자리에 difficult라고 하는 난이의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면 요건 안 되고 누구만 답이라고? 투부정사만 답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 EBS 수능 특강 보면 가목적어, 직목적어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들 보면 전부 다 가운데 껴져 있는 형용사들은 난이의 형용사들이 껴져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고? 난이의 형용사는 가주어, 진주어에서 투부정사만 가능. 가목적어, 직목적어에서 뭐만 가능? 투부정사만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건 반드시 새롭게 추가를 시켜서 외워놔야 되겠다는 이야기야. 알았지요? 자, 그 다음에 5번 판단의 형용사 나왔지. 판단의 형용사. 이건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었냐면 조동사 should의 특별용법에서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별표 쳐놔야 돼. 왜? 작년 EBS부터 다시 등장했다고 이게. 원래 이걸 물어봤던 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지만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갑자기 등장한 게 작년 EBS 책부터 이걸 갑자기 문법 문제 내기 시작하더니 올해 EBS 책에서도 또 등장했더라라는 이야기야. 판단의 형용사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다 했었지. 뭐하고 뭐.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두 번째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 그러니까 지금 중간부터 듣던 사람들은 빨리 앞에 거 다 들어야 돼. 시간 날 때. 근데 뭐 주말 같은 데 들으면 돼.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는 뭐라고? 머릿속에 생각, 그러니까 중요하다, 필요하다, 막 이런 것들, 필수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는 아따, 서운하다, 뭐 유감스럽다, 이런 것들이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 알겠지? 근데 얘네들이 가짜주어 있을 취하고, 그
그 다음에 보어로 뭐가 나오고 판단의 형용사들이 등장하고 진짜조로 대절이 나왔을 때 대절례의 동사 어떻게 쓴다고? 무조건 슈드 플러스 동사원형 내지는 슈드를 생략한 동사원형 이 말이야. 우리 스문탁한 책에 보면 뭐가 나왔지? It is essential that 구문이 나와있거든. It is essential that. essential이 뭐지? 그것이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이시 가짜주어, 대절이 진짜주어. 대절례의 동사 어떻게 써야 된다고? 슈드 플러스 동사원형 혹은 슈드를 빼버린 동사원형을 쓰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야. 요거 별표 쳐놔야 돼. 갑자기 다시 물어보고 중이라고. 그 다음에 4번도 요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 이건 이제 토익 문제용이야. 4번은 옆에 써놔. 토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판에 한번 문법 문제 복습할 때 수능 쪽에서 중요한 것만 보면 돼. 이게 뭐가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왔어. 자, This book is expensive. 이게 맞냐? The price of this book is expensive. 이게 맞냐? 이게 실은 맞다고. 이게 토익 문제 형태야, 이런 건. 자, 우리 국어로 보기에는 다 맞아. 이 책은 비쌉니다. 이 책의 가격은 비쌉니다. 다 말이 되지. 근데 위에 건 맞고 밑에 건 틀려. 왜냐면 비싸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물건의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this book is expensive. 이 책은 비싸요. 혹은 이 책은 싸요. 라고 하는 말이 가능하다고. 이런 경우에. 둘 다 가능하다고. 근데 the price of this book에서는 누가 주가 돼버리냐면 price가 주가 돼버려. 요렇게는 수식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라고 하는 말 명사 내에는 이미 그 명사가 수치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무슨 개념을 갖고 있다고? 수치적 개념을 갖고 있어. 근데 수치가 비싸요. 이건 말이 안 되고 그 수치가 높아요, 낮아요로 써야 돼. high, low 이렇게 써야지 맞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the price라고 하는 명사와 같이 그냥 이미 명사 자체가 수치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높다 낮다가 맞다 이 말이야. 알겠지? 또 뭐가 있지? population이나 family와 같이 이미 집단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명사들은 인구가 많아요 했을 때 many 있으면 안 되고 large라고 써야 돼. The population of Korea is large가 맞는 표현이라고. 그 다음에 적어요 할 때는 뭘 쓰는 것이고 little이나 few 이런 거 안 쓰고 뭐 쓴다고? large 반대말이니까 small이라고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형용사들이 있다고. 이런 거 나중에 어디서 물어본다고? 토익에서 물어본다고. 진한 커피 영어로 뭐라 그래? 어? 이 커피는 맛이 진해요. 뭘 쓰지? dark를 쓰나 dark. 응? 그런 표현 다 쓴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이게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토익에서는 자주 물어봐. 그러니까 이미 요거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집단적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을 꾸며주는 형용사 어떻게 쓴다고? 크다 작다를 쓰는 것이고 수치적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뭘 쓴다? 높다 낮다 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아먹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형용사 편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사항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문법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 뒤에 나와 있는 거 10개만 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형용사를 굳이 풀어주는 것은 그나마 부사보다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 중요하니까 풀어주지 안 중요하면 안 풀어줘. 접속사 풀어줬냐 안 풀어줬냐. 몇 개만 골라서 풀어줬지 안 풀어줬잖아. 그러니까 나올 것은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라는 얘기야. 첫 번째 1번 문제. Our teenagers found an electronic door entry system. 자, 우리 10대 아이들이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대? 전기적인 문을 여는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To our new car. 우리의 차에. 그것이 interestingly 재밌다는 걸 발견했대. 에이 뻔하네. 자 보자. 수능에서 그토록 즐겨내는 문제. 주어, 동사, 이게 뭐지? 목적어 이 말이야. 목적어를 꾸며주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 구문 나왔네. find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make, find, keep 세 가지는 몇 원씩 동사로 시험에 나온다고 맨날 5원씩 동사로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 전기로 문을 여는 작동 체계가 뭐 하라는 걸 발견했어? 재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목적 보호가 필요하니까 interesting이라는 걸 써야 돼. interesting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야지 맞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응. 그 다음에 2번. 자, these discoveries are making scientists more. 뻔하네. 이번엔 무슨 동사 나왔지? make. 자, 여기까지 해석해봐. 어디까지? 목적어까지만 해석해봐. 이 발견들이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과학자들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목적 보호가 필요할 자리니까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답이다. 이제 멍청한 아이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거 형용사편 문제니까 무조건 형용사가 답일 거야. 이런 애기들이 멍청한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절대 실력이 안 늘고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 첫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수능에서만 그래. 토익에서는 그러지도 않아. 수능에서 즐겨내는 오형식 동사가 누가 있다고? make, keep, find. 셋 다 오형식으로만 쓰이지 않아.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돼. 근데 굳이 수능에서는 이걸 뭘로만 내더라? 5형식 동사로만 시험에 내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3번. 자, The Aboriginal Culture Center nearby makes it clearly that. 또 뻔하지. 자, 이시 뭐야? 가짜 목적어, 대디아가 무슨 목적어? 진짜 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일단 가짜 목적어 있을 찾았으면 뒤에서 뭘 찾으라고? 진짜 목적어의 존재를 찾아라. 진짜 목적어는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셋 중에 하나. 일반적으로 몇 형식에서 쓴다고? 5형식에서. 가목적어하고 진목적어 사이에 껴져 있는 것은 그래서 형용사. 이렇게 봐도 되고 뭐가 나왔으니까 make 목적어 목적보.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clearly가 아니라 clear를 답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라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건 수능에 나온 문제라 했었지. 뒤에 나와 있는 것들 어때? 우리가 봤던 이론과 상관없이 거의 수능 문제는 뭐란 이야기지? 형용사가 맞아요? 부사가 맞아요? 문법 문제는 이렇다고. 우리가 이론을 자세히 공부한 것은 해석할 때 잘 도움이 되거나 이해가 안 됐던 거 이해하려고 했던 거고. 자, 이거 봐봐. Pregnancy is absolutely central to reproduction. 그러면은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인데 to reproduction, 번식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and yet, 그러나 라는 뜻이지. Pregnancy,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doesn't seem. 그러면은 자, 보이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라는 뜻이야. 여기서 work가 무슨 뜻이라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work가 몇 형식 동사라고? 1형식 동사잖아. 1형식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온다고? 부사가 나온다고? 부사가 답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답이야? when 이 답이야. 부사니까. good은 형용사, well은 부사니까. 근데 feel well이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해. 왜냐면 feel이 2형식 동사니까 이때 well은 뭐란 이야기야? 형용사 well이란 이야기야. well이 형용사일 때 무슨 뜻이라고? 건강한 이란 뜻이라고. 건강한. 이건 어디에 나오지? 수능 특강 영어편 첫 번째 문장에 나와요. 그지? 첫 지문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 이거야. 올해 수능 특강 영어 영역편 제1번 지문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 I wish you feel well인가? 그게 나와. 그지? 그래서 지각동사 바로, 이게 감각동사 바로 뒤에 나와 있는 well은 부사가 아니라 뭐라고? 형용사. 형용사로 무슨 뜻이라고? 건강한 이란 뜻이라고. 이해됐지? 이것은 건강함을 느끼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be careful not to wake up the baby야. 이건 뭔 문제지? baby라고 하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줘, 뒤에서 꾸며줘? 앞에서 꾸며줘. 얘는 안 돼, 그래서. 그럼 누가 답이야? sleeping. 이야기겠지.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이야기니까 A자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6번, from now. 지금부터. We are going to have a 10 minutes break. 이것도 형용사표 문제로 낼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게 명사야. 휴식이란 명사야. 영어에서 명사 플러스 명사의 조업법 인정한다 안 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근데 이미 10분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고 브레이크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다면 명사 플러스 명사의 조업법을 인정해주는 경우에는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이미 뭐가 되었다? 형용사가 되어버렸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명사 플러스 명사의 조업법을 인정해준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거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 아니야? 명사편에서 이미 배웠던 거야.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된 경우에만 명사가 가능하다고. 그럼 얘 형용사라고? 형용사, 명사가 아니라고. 형용사에 단복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없다고. 그냥 S를 빼야지 맞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5살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게? He is 5 years old야. 왜냐면 5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2 이상이니까 당연히 명사에 S를 갖다 붙여야지. old. 그럼 얘는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2 이상의 기수가 나왔고 당연히 복수를 쓰는 게 맞고 뒤에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니까 상관없다고. 이건 이렇게 써야지 맞고 그는 a 5-year old boy라고 써야지 맞는 이유는 이미 끝나는 자리에 있는 게 누구라고? 명사라고. 명사 플러스 명사의 조법은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뭐라고? 이미 형용사가 돼버린 것이라고. 형용사가 뭔 복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다 S를 붙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무조건 단수 형태만 가능하다.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it will make you 다음에 many냐 much냐 이 말이야. 뒤에 있는 명사만 잘 보라 했잖아. 신경 쓰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뒤에 hours가 나왔으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럼 뭘 써야지 맞아? many를 써야지 맞고 because there is 다음에 traffic이네. traffic에 s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지. 그럼 뭘 써야지 맞지? much를 써야지 맞고 several도 내가 물어봤거든? 요거 놈한테 원어민한테 야 several이 도대체 얼마 정도 숫자지? 그러니까 3 내지는 7이래.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정도일 때 사용한대. several이라는 표현을 3에서 7 정도의 숫자일 때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미 얘네들이 3 내지는 7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셀 수 있다는 거야? 셀 수 없다는 거야? 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several 뒤에도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 알겠죠? 응. 자, 그 다음에 he spent, 그는 보냈대. 살을 깊은 시간을 보낸 거야? 상당한 시간을 보낸 거야? 상당한 시간이 맞지. 그러니까 뭐가 맞고? considerably 맞고. 그 다음에 9번. if 만약에 children were taught,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는다면 to be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돼? 훌륭하게 되도록 가르침을 받아? 공손하게 되도록 가르침을 받아? 뭐가 맞지? 공손하게 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면 누구에 대해서? 그들의 연장자에 대해서 이 말이겠지. 그러면 all those crimes, 그 모든 범죄가 would not happen so often,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을 건데 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고? 존경할 만한, 그래서 훌륭한, 존경으로 가득 찬, 공손한. 몇 번째가 답이다? 두 번째가 답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다음에 세 번째 he thinks that, 그는 생각했습니다. he is impossible, it is impossible. 뭐가 맞냐 말이지. impossible이 무슨 뜻이야? 불가능한.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이 아니야. 아니지.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과 상관이 없는 형용사는 사람을 주어로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도 원칙이겠지. 아까 정반대로 생각하면 돼.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누구를 주어로 쓸 수 없다고? 사람이 아닌 걸 주어로 쓸 수 없다고.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그러면 정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과 상관이 없는 형용사는 누구를 주어로 취할 수 없다. 이제 사람을 주어로 취할 수 없다. 이해됐지? impossible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he is impossible은 안 되고 it is impossible이 가능한 표현이다 라는 이야기야. impossible과 함께 또 이런 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convenient야. convenient 무슨 뜻이지? convenient 편리한. he is convenient 그는 편리해. 말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을 주로 쓸 수 없는 거라고. 이해했지요?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 내일 부사편 비교급 중간 정도까지 끝나야 될 것 같아.